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호재 지속, 향후 시나리오는?입니다. 지난주 화이자와 모더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호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최대 9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고요.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인 스푸트니크 V의 면역 효과도 95% 이상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도 백신 이슈가 들리는데요. 중국의 국유 제약회사 시노팜이 개발한 백신도 출시를 신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1상 심원 계획을 승인받아서 즉시 임상에 돌입했다고 했고요.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 후보 3종 모두 연내 임상시험 착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이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했고 이에 대한 중간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도출한 후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임상 이상에 이어서 글로벌 3상 임상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으로 치료제 개발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또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최병훈 전문가님, 김덕호 FA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가장 또 핫한 이슈, 또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이슈, 백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두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빠르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는 진짜 나오겠구나 싶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제발 이제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부터 해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에서도 뭐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계속 백신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가 딱 발표를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만들었어, 우리도 만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너도 나도 좀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최병훈 전문가님, 현재까지의 이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 상황들, 좀 발표된 상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빠른 데가 이제 12월 10일 정도에 아마 긴급 사용 승인돼서 접종이 시작되는 게가 화이자 미국의 네. 화이자 이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이제 합작해서 하고 있죠. 아마 임상 3상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봤으니까 원래 이제 백신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오래 걸리는데 효과를 입증하게 되면 초기 단계 90% 이상 확정되니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서 계속 지켜보지 않고 이 정도 초기만 보고 일단은 접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효과라는 게 90%는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백신은 통상적으로 한 50%만 돼도 한 1년 정도 지켜봤는데 50% 효과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다 이제 맞거든요. 근데 네. 이게 90%는 초기 데이터지만 90%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승인 12월 10일경에 받으면 벌써 이제 미국에서는 뭐 80도 이제 저장 그죠? 냉동. 네. 그래도 벌써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12월 10일에 미국에 공식적으로 먼저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슷한 기술은 요즘 차이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국가별로. 뭐 반도체 기술도 마찬가지, 바이오 기술도 그렇고 백신 기술도 여기 이제 거의 비슷한 게 빨리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이달 중에 빠르면 뭐 이달 중 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 말까지는 거의 뭐 몇 군데서 시작하지 않을까 보고요. 올해 안에는 네, 그리고 시노팜, 중국의 시노 시노팜도 빠른데 네. 사실은 뭐 알려진 데이터는 없다 그러지만 중국이 100만 명 이미 긴급 접종해서 아마 신청할 걸 보이 당국에 출시 신청했다고 뭐 얘기 나오지만 네. 그러면 결국은 승인도 12월에 아마 나올 거고 미국이 시작하면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에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게 우리나라도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요 백신 영국의 옥스퍼드에 거기에서 하는 게 빨리 허가 신청해줬으면 좋거든요. 이제 전임상이 됐으니까 그러면 네. 12월에도 해주면 우리 시각처에서 한 달 더 허가해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늦어도 12월 말에 1월 달에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미국 나오는데 우리는 뭐 굳이 그죠? 그래서 비슷한 효과면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러시아도 가말레 연구소에서 내년 1월 첫 해외 공급한다는 해외 임상한 것은 벌써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되면 가임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언제 다닐까 이렇게 하면 바이오엔테크 독일 그 화이자와 같이 만든 그 CEO가 내년 겨울 돼야만 정상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대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백신 네. 나오면 이제 바로 마스크 벗어야 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계속 시작한다면 최소한 3개월은 이제 접종 뭐 생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 4월 정도 돼야 대다수 좀 맞지 않을까 보고 네. 그래서 내년 여름까지는 아마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너무 기대가 큰데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뭐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백신이 나오면 희망을 갖고 뭐 6개월 뭐 참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죠? 4월까지면 참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주가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FA님은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백신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 백신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는 원인 중 한 가지.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겠지만은 네. 이게 지금 이제 국제 정세로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는 뭐 냉전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대전을 직접적으로 이루었다면 지금은 이제 백신이라는 어떤 그 관건을 놓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백신에서 결국 호재는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지금 자막에 PMA라고 아마 나올 텐데요. 네.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네. 우리말로 화모아죠. 네, 화모아가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고 또 어떤 신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이제 유럽 시장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을 통해서의 어떤 유입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증시 전반적에서의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즉 백신이 먼저 나온 나라가 포스트 코로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들이 증시의 유입도 같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견줘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뭐 화모아라든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사실 러시아에서 처음에 이제 백신이 우리는 1, 2상 이상 없이 바로 3상 가겠다 얘기했을 때 모든 나라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가 없다. 근데 뭐 푸틴 대통령도 내 딸이 맞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너무 막연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구간들이 좀 회복이 되는 부분의 원인 중 한 가지도 이런 어떤 바이오 자체에 대해서의 기술력 자체에 대한 싸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동향들이 어떤 기술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앞서서 이제 최병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바이오엔테크라든가 아니면 화이자든가 이렇게 하역을 하면서 하는 원인이 결국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은 인류가 멸망한다는 그런 어떤 인류가 멸망이요? 일종의 디스토피아 같은 이런 시나리오를 네. 막기 위한 하나의 어떤 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시노팜 같은 게 조금 예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시노팜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국영 제약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국가 안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데이터를 정말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뭐 공산국가 특성상 개방을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100만 명에 대해서 긴급 승인을 했다라고 치지만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도 여기 도로 낼 거야 나가 하면은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공산국가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마냥 무시는 못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가격적인 메리트 뭐 네. 무려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뭐 18배 뭐 거의 20배 가까이 비싸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비싼 백신을 과연 누가 쓸 것인가라고 볼 때도 부담도 있다는 점.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늘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번 어떤 호악재 속에서의 어떤 서로 거대 국가들끼리의 어떤 패권 싸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네. 마냥 호재라고 보기에도 그렇다고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쉽게 간과하기도 어려운 시장이 지금의 백신 시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이슈들을 내놓으면서 그에 대한 좀 집중들도 계속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살펴보자면 이번 주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 나타났는데 월요일에는 삼성전자의 날이었고요. 어제는 LG화학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셀트리온의 날이었거든요. 이 셀트리온이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소식을 내놓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가 네. 궁금하더라고요. 셀트리온 오늘 24% 올라갔다가 그 밑에 9% 끝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대형주가 시가총액 45조예요. 오늘 50조까지 갔다가 거의 5조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래서 네. 요즘 이제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월요일 완전히. 삼성전자 몰렸다가 LG항 몰렸다가 셀트리온 몰렸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위에 사신 분 오늘 정말 잠을 못 잘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항체 치료제가 이상이 완료됐다 그러면 이상 완료되면 이제 시각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면 허가 신청하면 지금 생산된 게 9월 달까지 될 거로 보고 이 10만 명이 쏠 수 있는 이 백신 치료제를 네, 치료제. 생산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허가는 바로 차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상 3상을 들어가는 거죠. 신청해서 해외도 같이 들어가면 10개국에 임상이 3상이 진행이 되면 또 이제 빠르게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정도 보면 향후에 연간 최대 한 150만에서 200만 명분의 치료제를 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150만 200만 명이면 사실 일반 국가에서 잘할 수 없고 바이오 시밀러 이제 생산 시설이 양산 이제 돼 있는 우리나라라든지 세계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은 이렇게 엄청난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되고 시판되고 완료되면 빠르게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게 오늘 주가에도 많이 반영됐고요. 서정지 회장이 확실히 뚝심 있게 밀고 나온 게 9월 달에 뭔가 한다 그러더니 정말 네네. 9월에 10만 명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대로 실천하신 분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은퇴 안 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은퇴 소식이 나오던데 백신이 개발되면 은퇴하겠다. 그것도 이제 향후에 또 그 부분은 셀트리온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 네. 있겠지만 일단 당장은 백신, 이 치료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FA님께서는 이 셀트리온에 대한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지금 물동량이 확보돼 있다는 게 제일 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충분하게 백데이터를 모집을 했고 이 상태가 이제 이상 3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생산을 했지. 그게 아니라면은 만약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만약에 안 힘들었습니다. 되면 그러면은 완전 작살납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엄청난 자신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9월부터 지금 이걸 생산을 해서 지금까지 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자체를 좀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오늘 장에서 이렇게 뭐 아무래도 오늘 장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 주가가 굉장히 등락이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을 만한 어떤 종목들을 좀 얘기해 보자면 모더나나 화이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모더나 차트를 잠깐 띄워놨는데요. 네. 보시면은 주가가 사실 모더나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진 것도 사실이었고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도 바이오는 여전히 가져가는 데 얘기했었는데 주가는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상에서의 결과로 뭔가 만족하기 쉽지 않고 또 단기간에 차익이 나오느니 차라리 오늘 장에서 내가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또 매도를 하신 거고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또 매수하신 분들은 네. 3상까지 결과가 이제 온전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늘처럼 굉장히 높은 어떤 슈팅이 나올 수 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런 공통점들이 지금 3상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들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모든 나라의 어떤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한 가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국민은 공짜, 밖에 나가면 비싼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겉으로는 저렴하게 매출을 만들면서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뒤에서 웃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런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의 결과가 굉장히 또 긍정적이었고 네. 이 여파를 몰아서 3상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CMO 기업이 또 굉장히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또 한국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셀트리온이 자체적으로 또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면은 저희가 굳이 콜드체인까지 걱정할 필요 없이 국내에서 이미 맞아요. 자체 수급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고 맞아요. 그냥 세계 각지로 보내주면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기회가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결국에는 포스트 코로나를 가장 먼저 만든다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해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되면은 셀트리온 주가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도 더 힘이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일단 방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또 한번 트럼프 하야 선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약달러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장 강한 증시 그리고 가장 건강한
증시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셀트리온이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소식을 발표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함께 싣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늘 시장에서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만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뭐 수익이라든지 수급을 다 흡수해버린 모습이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향후에 이제 주가 전망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호재가 오늘 거의 반영이 됐다. 출시했다고 생각하고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고점은 잠깐 장중에 돌파했는데 요즘 이제 주가를 올렸다가 못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예를 들어서 금원머리 외국인 같은데요. 오늘 삼형제를 전부 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근데 오른쪽 하단 차트를 보시면 이제 수급 차트인데요. 제일 위에 녹색은 개인이고요. 그 밑에 파란색이 기관이고 밑에 빨간색이 바로 외국인들 오늘만 산 거예요. 이게. 걔 지금까지 팔았어요, 그죠? 팔았다. 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샀으면 기존에 계속 꾸준히 샀겠죠. 셀트리 20%밖에 비중이 안 되거든요, 외국인 비중이. 오늘만 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만 샀어. 그럼 이제부터 좋으니까 이제부터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걸 봤더니 하루에 셀트론입니다. 일반 셀트론이 하루에 샀던 물량을 그동안 샀다 단타입니다. 단타가 샀다 팔았던 물량이 5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오늘 37만 7천 주 샀거든요. 그러면 팔고 며칠 또 팔아 이 주식을 50만 주 내일을. 그러면 내일 또 사면 이제 못 산다는 거죠. 연속씩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오늘 들어오는 강력한 신규 수급이 보강이 앞으로 불투명하다는 거죠. 이게 기존에 꾸준히 들어왔다가 외국인들 더 사준다면 계속 수급이 보강돼서 추세적인 상승이 잘 나오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단타다. 팔아먹기 위한 단타가 아주 크다 오늘. 그래서 오늘 위에서 37만 6천까지 갈 때 위에서 샀던 분 대다수가 사고 팔고 했겠지만 네. 그걸 다시 돌파하려면 오늘 거래가 상당히 큰데요. 과거에 가장 거래가 많았던 것만큼 큽니다. 그러면 오늘 워낙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려면 돌파 고점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 또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네. 셀트론이 오늘 시가총액 한 50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2년 뒤에 예상 실적을 PER 기준 보면 EPS가 2년 뒤에 한 1,000원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PER이 한 50배 정도 넘거든요. 네네. 그럼 PER이 50배면 거의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PER이 50배 정도라면 2년 뒤에를 기준 50배면 거의 반영되고 삼성바이오가 덜 가고 있죠. 삼성뭐 80만 대 못 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2년 뒤에를 한 80배, 3년 뒤에를 50배 정도 적용하고 잘 못 가거든요. 60배, 50배. 그러면 셀트리온도 오늘 37만 원 정도는 2년 뒤에 예상 실적이 지로제 나온 걸 보고도 다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좀 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워낙에 또 많이 올랐고 등락이 좀 컸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주가 향방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FA님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 삼형제 주가들 오늘 워낙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셀트리온 수급 차트를 제가 잠깐 띄워놨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순매수가 지금 외국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보다도 지금 더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주가가 올랐던 원인 중 한 가지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또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절대 바이오주 함부로 팔지 마라. 이거 팔면은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한다는 얘기를 맞아요.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알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CMO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과 급락을 했던 지난 팬데믹 직후 때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조가 됐겠죠. 왜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또 투자자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때 같이 손실 입고 내려갔었어요. 근데 오히려 좀 더 길게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종목이 돌이켜 보니까 선녀간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이런 종목들을 계속 함부로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인 중 한 가지가 결국은 지금 증설 라인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즉 우리가 송도에 있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바이오테크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바이오 허브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원인 중 한 가지가 앞으로 먹거리를 또 다른 걸로 바이오도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잘 될 거다. 그리고 5G 잘 될 거다. 이거 두 개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또 바이오가 하나의 옵션이 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은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하겠다. 굳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백신으로 뭔가 이미 신뢰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안정성 있는 제품을 계속 양산할 수 있다는 것만 입증을 하더라도 시장성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서의 급등을 또 한번 바로 이전 가격 오늘 장에서 돌파를 했던 가격을 회복한다. 이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네네.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셀트리온이 아닐까, 삼형제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뭐 백신에 대한 이슈로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이미 많이 올랐지만 뭐 실적 같은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럼 삼형제 다 그럼 같이 올라갈까요? 삼형제. 우선 저는 만약에 이 셋 중에서 굳이 종목을 고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자체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워낙 비싸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사실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장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주가가 쉽게 조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이 종목을 왜 샀을까를 고민해 본다면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전력 손실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주식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 샀다는 거는 그만한 어떤 가치가 상하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점도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한 호재가 좀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뛰어 올라왔는데 그 외에도 이제 국내 셀트리온 말고도 국내 바이오 사실 우리가 K방역, K바이오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이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호재들 좀 기다려볼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실제 삼성 바이오가 현재 기준으로 리터당 36만 4천 리터로서 1등이에요. 네. 이제 종근 셀트리온도 하고 2등 비슷 우리가 1, 2등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향후에 3년 뒤에도 강력한 1, 2등을 하고 할 걸로 보입니다. 투자한 거 보면 그리고 우리 이제 국내 이제 제약사들 중에 종근당이 가장 빨리 해외 쪽에서 K 바이오를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그 종근당 나파벨탄이라고 있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 멕시코 임상 이상이 이제 승인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내렸거든요. 그래서 종근당은 마지막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럼 호재가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종근당 말고도 이제 전체적으로 길게 본다면 K바이오의 가장 우리나라 핵심은 뭐 종근당 이런 쪽이 말고 기존 제약사보다는 백신은 치료제나 백신은 이번에 끝나면 거의 다 이제 호재 다 내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네. 바이오 시밀러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우리나라 반도체처럼 시밀러는 계속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쪽은 그냥 많이 내려가면 많이 사야 되고 오히려 항상 갖고 있어도 되는 그렇게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 인천 송도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기대되고 있는데 클러스터는 좋은 게 다 모여서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하고 셀트리온 모여 관련된 이제 협력에서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바이오가 거의 1조 7,400억 정도 또 투자를 하고 셀트리온 5천억 정도 투자하고 해서 4공장, 3공장 이렇게 만들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 송도 쪽에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쪽 우리가 아주 큰 몇 년 뒤에까지 우리 K바이오 쪽 바이오 시밀러라고 정확히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이제 생산이는 뭐 CMO, CRO가 되면 결국은 가장 시설이 좋기 때문에 가장 빨리 많이 생산할 수 있거든. 그러면 당연히 백신이나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많이 하겠죠. 네네. 세계 1등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를 같이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부터는 관심은 뭐 예를 들어서 종근당 아까 마지막 시세 끝났다 그랬죠. 제가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는 내려가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11월 달 장은 셀트리온하고 네. 삼성 바이오도 알고 셀트리온하고 전기차다. 반도체. 요거만 보시면 앞으로도 비슷한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보유해야 될 거는 반도체,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네. 전기차 수혜주,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럼 셀트리온 네. 관련해서 오늘 이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건 이미 반영이 돼서 단기간에 또 장-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조정 받더라도 추세적 가야 되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그렇죠?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네. 올라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들여도 당장 된다. 조만 조정받고 바로 예를 들어서 정건당은 최근에 급등했다가 차트 이틀 못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주봉 차트로 보면 여기서 못 갔습니다. 음봉 네. 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주봉으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셀트로는 안 그러거든요. 차트만 보더라도 셀트로는 보시면 치고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네. 정건당 여기서 못 갔거든 주봉이. 이건 돌파했다. 윗꼬리에 달았죠. 윗꼬리에 단 건 메꾸는 시간만 필요한 거지 간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때요? 지금 계속 셀트리온 아, 얘기하니까 삼성 바이오는 samba에 제가 대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3년 뒤에 예상 실적 80배를 영업이익에 80배가 반영됐고 시가총액 네. 지난 80몇만 원에 셀트로는 지금 오늘 50배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본다면 3년 뒤를 본다면 셀트로는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의 삼성은 1등 그거지만 그래도 가치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로는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삼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셀트리온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삼바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김덕호 FA님은 어떻게 보세요? K바이오 관련해서 백신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CMO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CMO로 치면은 또 마찬가지로 또 공격에 또 이런 거 많은 걸 가져갈 거다라는 네.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이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이 이제 한자로 별 3개죠. 3년을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럴 정도로 지금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미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그 전에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 갈 줄 누가 알았느냐, 얘 잘못하면은 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있을 정도로 난리가 났던 종목이었는데 네. 이걸 오히려 실적으로 뒤집을 수 있었던 것도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든 좋은 하나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CMO를 통한 어떤 국내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야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임상이라든가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이제 종근당이라든가 이런 많은 어떤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 외 자체 제품에 대한 어떤 해외 수출 부분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아까 전문가께서 주셨는데 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백신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가능성 더 줄어들겠죠. 왜? 이미 주가가 그만큼 반영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백신에 초점을 놓는 게 아니라 바이오로 초점을 놓는다면은 여전히 오픈 베이스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떤 CMO나 아니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유리한 게 바로 이번에 내년에 또 다가올 IPO 기업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HK 이노엔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SK 바이오팜에 기존에 속해 있던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IPO가 됐을 때는 오히려 단순한 어떤 주가 논란에 대한 부분보다도 장기적인 파이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거 그리고 이미 실적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도 성장 주처럼 올라갈 가능성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 짜봐야 되겠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막상 접근하려면 좀 겁나기도 하기는 하거든요.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이제 이 대응 전략 아주 간단합니다. 백신 치료제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는 전부 다 매도. 이제 매도? 시세도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요? 네. 물리시면 반등할 때 잴 수 있으면 나오시고 셀트로는 물리면 더 물려라. 사시면 된다. 네. 많이 빠지면 더 사시고요. 반타자는 다 사고 있어도 거의 셀트로는 내년까지 저는 50%는 기본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는 우리가 TSMC라고 바이오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이제 TSMC가 있죠 대만에.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세계적으로 위탁 반도체 비메로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해주죠. 그래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공장을 위탁 가장 큰 공장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도 위탁 생산을 제약사 이제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약을 복제약을 대신 생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많이 생산해 주는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따고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은 끝없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조업체입니다. 반도체처럼.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개 약을 신약을 해서 단숨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투자자들은 바이오 생각처럼 금방 팔고 나고 하니까 잘 못 맞추는 거죠. 그죠? 이것은 장기 투자로 일등주기 때문에 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저는 백신 치료제 수혜주는 시세 종반기이기 때문에 항상 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수익이 나면 그다음에 네. 손해가 났을 때는 반등할 때 본전 내외에서 반드시 나올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는 중장기로 계속 성장. 지금도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5천억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장을 몇 년 뒤에까지 짓고 있는데 주식을 팔 이유는 없는 거죠. 많이 사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 대응은 뭐 양쪽에 다 괜찮습니다. 치료제나 단기 대응 영역이고 특히 비중 조절을 해야 되고 초보자들은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시고 아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좋다. 초보자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호 FA님의 대응 전략도 들어볼까요? 앞서서 이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분도 이런 종목들도 이제 CMO에 초점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CMO 종목 자체는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 CMO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생산 기지. 앞서서 이제 최병원 전문가께서 제조업이라고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네. 너무 적나라하면서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맞아요. 쉽게 말하면 뭔가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 부분들이 훨씬 매출이 안정적이다. 이 부분을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또 셀트리온입니다. 하지만 이제 초점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MO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충분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백신이 나왔을 때 지금 이제 상온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통 비용에 대한 저감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냉동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의 주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정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다는 점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상온 백신을 좀 더 공략을 하시면서 기존의 포트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타율이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백신을 만들지 않았던 회사가 백신을 만들어서 성과가 난 회사가 있고 백신을 도전했다가 실패한 회사들도 있어요. 아까 1부 때 제가 진단드린 종목 중에서 ABL 바이오가 실제로 치료제를 만들려다가 취소를 했죠. 네. 그러면 지금 와서 치료제 얘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즉 이만큼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이런 주가와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을 같이 보시면서 바이오를 본다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바이오처럼 급등 급락을 반복할 건지 아니면 성장을 할 것인지는 아마 투자자분들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오 종목들 앞으로의 좀 향후 전망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해서는 워낙에 좀 기대감도 크고요. 호재가 나왔을 때 그로 인한 주가의 상승폭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는 있어요. 좀 부지런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백신 자체에서 이 백신과 관련된 뭐 유통이라든지 CMO 관련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 백신에서부터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바이오 쪽으로 시선을 넓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는 정말 백신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